안녕하세요. 통계적 추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을 설명드릴 텐데요. 베이스는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이 조금씩 바뀌면서 전개돼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변화, 테크닉, 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비율 P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과 비슷한 건데요. 비율 P에 대해서 가장 좋은 추정량이라는 것은 이제 점 추정량, 어느 한 값으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P hat이다. 근거는 그렇습니다. P hat이 왜 P에 대해서 가장 좋은 추정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비율이라는 것은 베르누이 분포하는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X, X는 X1에서 XN까지 다 합한 거라고 그랬고요. 요거를 뭐라고 그랬죠? 성공의 개수. 즉, X가 1 아니면 0, 성공일 때, 실패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갖는 그런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확률 변수에서 표본이 n개 얻어졌고 이 n개를 전부 다 합하면 성공의 개수예요. 이게 뭐 지지할 경우 1이면 이제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분량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한다면 분량일 때 1의 값을 주면 x1에서 xn을 다 합하면 총 분량 개수가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걸 n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x1에서부터 xn을 n으로 나눈 거니까 뭐예요? x바죠? 그게 바로 표본 비율이 된다. 그래서 평균의 개념이다. 그렇죠? P햇은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P햇은 정규 분포한다고 취급할 수 있고 평균은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 P, 분산은 P 곱하기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이 뭐예요? 이 경우에는 시그마 제곱이 베르누이 분포에서는 P 곱하기 1-P였어요. 그래서 P 곱하기 1-P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사실은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보죠. P에 대한 1-알파 100%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은 이제 이 이것을 표준화시킨 거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G2분의 알파에서 플러스 G2분의 알파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1-알파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P만 가운데다가 놓고 P만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전부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얻었다. 그래서 결국 P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은 값 사이에 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라미터 P, 뮤, 평균을 이야기를 할 때 평균은 신뢰 구간이 그에 대한 추정량 X바에서 좀 뺀 값보다 크고 그 X바에서 그 똑같은 어떤 값을 더한 값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P햇의 표준 오차 뭐죠? 통계량의 표준 편차는 표준 오차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예요. 분산의 루트 씌운 거. 이 분산의 루트 씌운 게 P에서 표준 오차인데 이걸 몰라. 왜? P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 P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를 추정량으로 대체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추정량은 이것이므로 그냥 P 대신 P에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루트 씌운 값 이거를 그대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시그마를 몰랐어요.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S라는 표본에서 얻어진 표준 편차로 대입을 하다 보니까 T 분포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N이 충분히 클 경우 N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분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분포를 알아내려고 하다가는 이제 부지하 세월 날이 셀 수 있어요. 조금 전 페이지에 있었던 거 그대로 집어넣었고 어느 신용카드 회사에서 20대 가입자들의 연체율, 20대 가입자들의 연체율은 어떻게 되나를 99%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을 얻기 위해 20대 가입자 표본으로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명이 연체 경험이 있다. 연체를 하고 있다. 그러면 P햇은 150분의 15, 10%죠? 그렇죠? 네, 표본에서 150명 중에 15명이 연체를 하고 있으니까 연체율이 10%. 여기서는 99% 신뢰 수준이니까 99% 가운데가 99%면 0.99. 예, 면 왼쪽 꼬리 부분이 0.005. 오른쪽 꼬리 부분이 0.005. 이 Z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Z값이 2.575입니다. 2.575. 예. 그래서 2.575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고 2.575 집어넣고 루트 n분의 150명에 10 곱하기 90 예. P, Q 10% 90% 1-P죠. P 1-P 이 소위 쉽게 그대로 데이터만 대입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랬더니 3.69에서 16.31까지 로 그 신뢰 구간이 얻어진다. 이때 신뢰 구간의 폭을 보면 즉 여기서 이걸 빼면 12.62입니다. 12.62. 제법 크죠. 왜? 신뢰 수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죠. 만약 이 경우 90%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0. 표준화 정규분포표에서 0.05 이게 0.05고 왼쪽 꼬리도 0.05인 표준화 정규분포표를 보면 1.645가 됩니다. 그래서 1.645를 이제 대신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5.96에서 14.01 신뢰 구간 폭은 상당히 줄어들었죠. 신뢰 수준이 낮아졌으므로 신뢰 구간의 폭도 작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건데요. Pn-P 나누기 루트 P햇 1-P햇 나누기 N. 네. 이거 말하자면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S 하면 T가 됐죠. 그렇죠? 표준화 정규분포에서 시그마 대신에 S를 집어넣으니까 T라는 분포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시고 연구하면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이거 한번 도전을 했다가 날이 새고 맙니다. 풀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가 된다. 딴 거 바뀌는 거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분산, 평균, 비율 했고 이제 분산에 대해서 신뢰 구간 추정을 해보자. 시그마 제곱에 대한 신뢰 구간 역시 가장 좋은 추정량 S제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S제곱은 이렇게 얻어지는 거다. 근데 추정량은 항상 분포를 갖습니다. 분포를 가져야 무슨 확률이라는 게 나오니까. 근데 S제곱의 분포는 이것만의 분포는 어려워요. 어려워서 n-1 나누기 시그마 제곱을 앞에다가 곱해준 형태. 요것이 자유도 n-1의 카이 제곱이라는 분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전 장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퀘어 분포하는 거 이거. 뭐만 가운데다 남겨놓으면 됩니까? 시그마 제곱을 가운데다가 남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그리고 n-S 제곱으로 나눠. 그게 이겁니다. 이거를 미안합니다. 뒤집기 전에 이제 그 나누기만 했네요. 뒤집기 전에 n-1 S 제곱으로 다 나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이제 뒤집습니다.
역수를 취하는 거죠. 역수를 취하면 역수의 형태가 되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그래서 자리매김을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거 간단하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1-알파 100%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얻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멘트를 전에도 봤었지만 해야 될 거는 1-알파를 가운데다가 두고 2분의 알파를 양꼬리 부분에 이렇게 뒀어요. 근데 카이 제곱 분포표라는 거는 뭐 자유도도 있고 좀 매우 복잡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의 면적에 대한 카이 값을 카이 제곱 2분의 알파라고 쓴 거고, 요 값은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에 대한 카이 제곱 값입니다. 카이 제곱 값 1-2분의 알파죠. 그렇죠? 1-2분의 알파 확률에 대한 카이 제곱 값이 여기 나타난 것 뿐입니다. 요 노테이션 혹시 혼동되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왔고요. 예를 들어서 보기 위해서 표본 크기 30으로 해서 얻어진 표본으로부터 표본 분산을 구한 결과 S제곱이 9이었다. 따라서 모집단 분산에 대한 95%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한 거예요. 30 빼기 1 곱하기 9. 그렇죠? 밑에는 카이 제곱 2분의 알파.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29야. 표본 크기가 30이므로 n-1 자유도가 29고 0.025 45.723 여기 찾아진 거고, 또 오른쪽에 0.975 0.975를 봐야죠. 0.975의 카이 제곱 값은 16.047. 그래서 계산하면 5.71에서 16.26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만 여러분들이 우선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나머지는 분포가 조금 달라지고 할 뿐이지 어려운 게 없습니다.